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미증시 훈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미 부채 한도 상향과 또 지역은행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기대만큼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모멘텀이 부각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애플의 호시적 발표에 관련주인 LG이노텍과 BH가 모처럼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곡물협정 중단 위기에 사료, 곡물 관련주가 동반 급등을 했는데요. 미증시 훈풍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분기 증시를 들어올렸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2차 전지주 상승 여부에 대한 엇갈린 전망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 추세에 한국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에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또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전망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주요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SK이노베이션이 2분기 배터리 흑자 전환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미래컴퍼니, 대주전자 재료 등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반면 양극재 대표주자인 에코프로비엠, LNF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차 전지에 이은 투데이 한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반도체 구군이 달렸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일 간 반도체 공조로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업황 사이클 회복까지 전망이 되어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은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로 부각됐나요? 네, 반도체 소재 중소형 대장주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SFT 등 장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설계 자회사 DB글로벌칩 출범을 알린 DB하이텍은 여전히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소부장주의 주가 속 연속성 있는 모멘텀을 잘 선별하셔야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은 LNF, 자이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DB하이텍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볼 종목은 LNF, 자이글,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DB하이텍입니다.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주인 LNF와 자이글에 대해서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자이글에 대한 강준혁 파트너, 조윤석 PB센터장 모두 스탑 신호를 지금 주셨어요. 스탑이 지금 강하게 좀 떠 있는데 LNF부터 한번 볼까요? 소재주가 올라갈 때도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내려올 때는 또 누구보다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와 조윤석 센터장은 두 분 모두 지금 스탑을 주셨고요. 조윤석 센터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NF에 이제 스탑 신호를 주셨는데 사실 LNF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뭐 반응이 없다가 지금 2차 전지주라고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너무 좀 속상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스탑 신호를 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속상하실 겁니다. 속상하신데 우선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저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다, 조금 올랐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절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는 대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건 조금 저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조금 적당하지 않은 말로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지 이런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인 섹터 그리고 센티멘트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잘 알다시피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이런 성장주의 운명이라는 것은 베타가 굉장히 큽니다. 즉 오를 때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많이 내리는 그런 폭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들이죠. 더군다나 성장주는 한 번 정도 실적이 조금만 미스를 하게 돼도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 변동에도 거의 20~30%가 움직일 정도로 큰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런 성장주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LNF도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냉정하시네요. 네. 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NNF 중간에 좀 들어가신 분들은 키 맞추기를 좀 기대하면서 약간의 상승을 더 바라기도 했었을 텐데 지금 많이 올랐고 조정이 조금 확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자, 강준혁 파트너도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스탑 신호등을 켜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조정받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심리 상황의 어떤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일단 마감이 되었던 미국 시장 내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강한 세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2차 전지의 초기 상승기에 테슬라 주가의 상승 그리고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상승이었던 공식 자체가 지금 조금 약해진 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매기 자체가 다른 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지금 보니까 4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분리막 관련된 종목이 되었든 아니면 뭐 일부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즘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기 자체가 다른 쪽으로 조금 이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대비해서 이제 LNF가 적게 올랐다 이런 개념이지 LNF가 저점 대비해서 100% 올랐거든요. 1억 가지고 있으면 2억이 되는 기회 자체를 일단 한번 주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센티멘탈로 보자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정받을 룸 자체가 일단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스탑을 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기회 비용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스탑이다라고 좀 사인을 주신 거고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아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좀 이제 물려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 지금 내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의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조윤석 센터장은 가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렇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통 보면 약 30% 정도 고점에서 보통 조정을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LNF 같은 경우도 고점이 약 35만 원 정도 됐었죠. 3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30% 육박한 지금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의 조정폭이 나온다면 아마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결국 가격을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 아마 단기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아마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버티는 것도 상당히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센티멘트가 좀 망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한 번의 바람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단숨에 전고점을 벗기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LNF가 갭이 굉장히 큰 상태로 나왔던
그런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대가 약 29만 원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짧게 매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장 그리고 횡보하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기 싫으신 분들은 아마 29만 원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마 저항선은 29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티멘트가 이미 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29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당시 조금 반등이 올 때 29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강준혁 파트너는 만약에 이제 아래로 좀 더 열어둔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좀 하방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실까요? 아까 보니까 매도의 기술이라고 뜨네요. 매도의 네.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부터 그런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부분에서는 아무리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딱 못 넘으면은 종목이 상승 추세로 못 가는 거죠. 밀리죠. 그 전고점을 못 넘으면은 단순히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패턴이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는 추세가 거니까. 완전히 변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일단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차트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잡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 고점을 못 넘는 모습이 한번 보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고점을 못 넘을 때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물량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느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에서는 무조건 반등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일수로 보면 3일 전이네요. 3일 전에 일단은 음봉 일단 띄우면서 반등 못하는 모습이었고 양봉 띄우는 모습도 지금 보면 추세선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24만 9천 원이 만약에 안 깨지면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가 뭐 28만 4천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해드렸던 24만 9천 원이 깨지는 모습 보이면 일단 바닥은 22만 원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은 일단은 스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 종목이 22만 원이 지켜준다면은 최소한 22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의 박스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이제 반등이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인데 24만 9천 원을 또 터치를 하면은 추가 하락을 해서 22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 매도의 기술을 가장 귀담아서 듣는 분들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잡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센터장님? 바로 팔아야 되나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우선은 손실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하면 우선 정리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내일이라도?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바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 하지만 그 리바운드라는 거는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팔고 나오기 위한 리바운드를 저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기회비용하고 그리고 심적 고생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손실폭이 지금 굉장히 좀 적게 되면 현금을 차라리 갖고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이론상 PBR 하단 밸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바닥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하단 밸류까지 진행되는 확률도 저희는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 확률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굳이 오늘 들어가신 분이라면 네. 수익이 굳이 고생하지 말자. 굳이 고생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빨리 털고 나오자. 그렇죠. 다른 종목 지금 움직이는 종목 많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럼 바닥 종목들 좀 찾아보시고 그 하단이 좀 견고하게 어. 지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스크리닝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굳이 지금 네. 고생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지금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모멘텀이 조금 나와주면 추세를 좀 돌리면서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리포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분께서는 리포트 요즘 좋은 게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기업도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포터를 쓰는 사람은 애널리스트가 리포터를 쓰고요. 네. 종목을 사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펀드 종목을 매니저죠. 사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리포터 자체가 펀드 매니저 먹히냐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영향을 모르겠습니다만 주는가? 예, 네. 이게
펀드 매니저로 하여금 매수를 할 수 있는 만한 리포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안 사는 거죠. 네. 심지어는 팔 수도 있죠. 그러면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오고도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LNF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개인들 수급만 일단 생각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준비해 놓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진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반등 타이밍을 노려본다면 네. 일단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좋은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리포트 좋다라는 것만으로는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죠. 리포트도 이제 많이 읽으시고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네. 뉴스도 이제 많이 보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수급이 영향을 받고 끌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자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뉴스에 다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뒤로는 3거래일 연속 지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익을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분 다 스탑 신호를 주셨어요. 먼저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 여쭤보겠는데 이 자익을에 대한 스탑 사인은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조금 강한 스탑 사인입니다. 이거는 LNF의 스탑 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좀 강한 스탑 장기적으로도 내려야 된다. 사인. 이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자익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주가 뜨기 전에 네. 그 한국 처음이지인가 뭐 그런 한국은 처음이지. 예, 한국은 처음이지 그걸 보면서 네. 자익을 처음에 생각을 해냈거든요. 아. 왜냐하면 외국 분들이 이제 식탁에서 고기 굽는 걸 보고 이게 막 연기가 안 굉장히 나니까.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고기 굽는 게 네. 한국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니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 일단 시장 안에서 이슈로 도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 진출한다라고 아마 상품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또 띄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합작사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더 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LNF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포스코 관련 그룹들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이미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우리가 굳이 눈을 돌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주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적이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돈을 아직까지 못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버는 기업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획만 있는 기업에 투자할 네. 이유는 없다라고 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센터장께서도 자익을 이제 스탑 신호를 역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를 떼놓고 이 고기를 굽는 연기가 안 나는 외국인들이 초롱초롱했던 그 본업만 보고 이렇게 좀 주가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본업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영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익을이 연기가 없이 이제 고기를 구워준다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써본 사람이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슈가 되어야지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온다. 물론 저도 써봤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으셨어요? 추천을 저는 드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주변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B2C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B2C 제품들은 그런 모습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전지를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서는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에서 물리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 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때 또 꼭지가 있겠지만 이런 자원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원 관련주들은 정말 자본력이 튼튼한 기업들 위주 그리고 대기업들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익을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정리 좀 해볼까요, 강준혁 파트너님? 저는 자이글의 경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글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짧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가 깨지면 그냥 일단 빼시는 걸로 내일부터. 네. 네, 주가가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라도 오늘 저가 깨지면 물량은 줄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를 지키는지 보자. 그러면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보실까요? 솔직히 가격대를 거론하기 조금 힘든 기업이다라고 우선 저는- 내리자. 네, 우선 저는 무조건 내리고 차라리 밀리더라도 LNF를 차라리 두 종목을 갖고 싶다 이러면 저는 LNF로 몰자.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이글은 가격대를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좀 강하게 내리자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뜨겁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DB 하이텍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먼저 볼게요. 강준혁 파트너와 조윤석 센터장 모두 스탑.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갈렸습니다. 강준혁 파트너 스탑, 조윤석 센터장은 고를 주셨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두 분 모두 지금 스탑 신호를 주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는 뭐 증착 장비보다는 전고체 관련 이슈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많이 올라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스탑이 진짜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좀 옆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때는 만약에 반도체를 보신다면 반도체도 지금 안 오른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삼성전자도 지금은 안 올라 있는 그런 네. 상태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안 올라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스탑이라고 한다고 굳이 막 지금 팔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는데 신규 진입 자체는 일단 스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진입 스탑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에서 좀 스탑 신호를 켜야 될까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주가가 약간 좀 횡보하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거의 뭐 저항선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도지 뜨면서 거래까지도 동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깨지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2,240원만 깨지지 않으면 흐름 깨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지금 보이시는 박스대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밑에 이제 박스권 하단을 좀 대응을 이제 사인을 좀 주셨는데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서라고 좀 보실까요? 그 요소를? 네, 맞습니다. 그 파트너님께서도 많이 올라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또 좀 다른 표현은 또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 스킴으로 좀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전고체 관련해 여러 가지 테마성 이슈가 좀 붙어서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차트상으로나 이런 그 그림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릴 위험은 없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물량을 좀 많이 실린다는 그런 느낌은 좀 솔직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반도체 부분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부분에서도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신규 진입은 지금 스탑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방송을 보기 전에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느 가격대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할까요? 우선은 저는 보유고요. 우선 보유인데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매도. 매도를 오를 때는 보통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 잡으신 분들은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지금 당장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DB 하이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갈렸어요. 이제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고, 강준혁 파트너는 스탑 이렇게 주셨는데 유일하게 의견이 갈린 종목입니다. 자, 조윤석 센터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라는 이 용기를 내보자라고 네네. 하는 데는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인 섹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반도체. 부분의 공급 부분은 이미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DB 하이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분은 바로 8인치 웨이퍼가 얼마 정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저희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방산업 쪽의 수요가 8인치 쪽에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서서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8인치 수요는 대부분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자동차 쪽의 반도체 부족이 조금 풀리는 모습이고, OEM 업체들의 자동차 전장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의 수급이 다시 한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DBITech 같은 경우는 크게 내릴 염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투심이나 이제 산업 턴어라운드는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또 물적 분할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 부분들은 주가에 다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시장에서 작용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DBI텍의 턴어라운드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수요 부분만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인데 네. 이유는 뭘까요?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8인치 웨이퍼 업황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에 들어가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8인치 웨이퍼의 시장 자체가 저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8인치에서 12인치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DBI텍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12인치로 넘어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시료 자체를 타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스탑을 일단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이제 고를 주셨잖아요. 지금 뭐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격을 조금 보시는 걸까요? 목표가는? 네, 저는 이견이 달랐으니까 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부분이 전 8만 원 정도까지는 8만 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IT 쪽의 수요 자체는 한번 바뀌게 되면 정말 급속도로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정말 한 번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만 원까지 지금 주셨고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스탑이잖아요. 네. 이제 가격대 어디에서 내려야 될까요? 이게 제가 지금 스탑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DBI텍에 대한 저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DBI텍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을 설계를 직접 하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도체 설계는 하고 그러면 생산 누가 해줄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DBI텍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파만으로도 지금 물량 돌아가는 부분이 공장 가동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I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M&A 이슈 나오는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번 조정 받을 때는 5만 1,000원 부분이 일단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이제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코너가 바로 이제 매도의 기술입니다. LNF, 자이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DBI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에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을 항상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오늘 3% 강세, 그리고 대상홀딩스가 5%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8% 상승하고 있고요. 대상홀딩스가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에이블 CNC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수년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7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1% 약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에서 5% 상승하면서 9,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에서 올라와 있을까요? 네, 2차전지 관련주인 하이소닉이 9% 강세로 11,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TNC는 보안 관련주죠. 오늘 3%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7% 상승하면서 4,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션브릿지도 7%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경인 양행이 3%대 하락률 보이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11%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누스가 3%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한국 무브맥스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오늘 13% 급등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바꿔 가지고 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인성정보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14%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인성정보 시간에서 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로닉도 보겠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죠. 오늘 5%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3% 하락 보이면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동향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 대부시스터즈, 조윤석 센터장, 동진세미캠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네이버 가지고 오셨는데 대부시스터즈부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이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은 좀 실망스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게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실적을 작년에 좀 기록을 했고 올 1분기도 사실 그렇게 실적 면에서는 기대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되는 신작이 있고 메가 히트를 쳤던 쿠키런 킹덤의 판호 발급과 중국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보입니다. 약간은 테마적인 강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출시 예정으로 볼 수 있는 6월이나 7월 정도의 슈팅을 좀 기대하면서 현 시점부터 매수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부시스터즈의 라이징 포인트를 보니까 쿠키런 킹덤에 이제 중국 모멘텀 있고 뭐 하반기 역시 이제 쿠키런이 베이스이긴 한데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이 성장세가 확장이 되어 갈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단일 IP예요. 뭐 기존의 이 쿠키런의 IP를 외에 이제 다른 게임들도 몇 번 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시스터즈 하면 쿠키런 딱 하나 있는 IP를 어떻게 이제 파생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좀 형성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워낙 좀 인지도가 높고 이제 그 IP 자체가 확장성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적자를 누려왔습니다만 좋은 IP를 바탕으로 한때 이제 대히트를 치면서 순이익 기준으로 뭐 6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있었죠.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게임 업체들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좀 비용이 많이 올라오면서 또 쿠키런 킹덤의 또 매출도 좀 하락하면서 실적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때 주가도 뭐 19만 원대까지 좀 가던 그런 좋은 그런 흐름에서 뭐 5만 원을 넘나드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쿠키런 그 오븐 스매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하반기 혹은 3분기 정도에는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좀 늦은
늦춰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제 판호를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판호를 받아서 퍼블리싱을 텐센트화 한다라는 점은 한번 검증이 된 IP이기 때문에 쿠키런 킹덤의 중국의 그런 안착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임팩트 있는 이제 그런 실적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그 제가 이걸 한 2달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고 오늘도 좀 제법 상승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시장에서 좀 기대감과 또 관심이 좀 많이 올라오는 시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가격대가 이제 4만 원대였었는데 오늘의 종가가 59,300원이니까 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 IP로 뭐 단일 IP긴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뭐 7% 좀 이렇게 강하게 돌렸으니까 추세 지금부터 좀 진입을 해서 따라가 볼까요? 네, 뭐 저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이제 뭐 201선을 왔다 갔다 했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부터 이제 판호가 나왔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한 단계 좀 점프를 했었고 더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중국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마찰 있는 이제 그런 매크로적인 이제 비체계적인 그런 위험들이 좀 나오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금 6만 원대로 좀 올라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매수가 가능한 이제 그런 건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반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한 5만 원 정도를 손절을 좀 잡으시고 과거 뭐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저 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8만 원 선까지만 열어두고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국에서 성공적인 그런 론칭을 이룬다면 다시금 좀 10만 원 선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조윤석 센터장의 라이징 스탁 동진 세미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앞으로 뭐 투심이라던가 업황이라던가 조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동진 세미캠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이 바로 오늘 연결 재무제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상당 부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견조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동진 세미캠이 PR 부분에서 굉장히 EUV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여전히 CNT 도전제가 이제 드디어 1분기 말부터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멘텀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까지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종목. 그러면 얼마나 조금 탄탄한 성장세를 보고 계실까요? 네, 동진 세미캠 좀 오해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실적이 3,400억에 약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전방업체들이 감산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었죠. 직전 연도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간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들이 꾸준히 추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수요가 회복이 되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생산 부분을 늘리게 될 텐데 그때는 양적 팽창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금 매출 성장이 보장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의 주요 부분은 대부분 불화 크립톤에서 불화 아르곤으로 넘어가는 이런 소재 변경인데요. 이 소재 변경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의 향후 성장은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전에 CNT 도전제 부분의 매출이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스볼트의 생산량이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은 저점을 매우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7% 강세를 조금 지켜내줬는데 가격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 접근을 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 정도에서도 충분히 지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가 가격 충분히 지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레포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서 동진 세미캠의 영업이익이 약 300억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레포트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회복을 당연히 해야 된다.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시장 외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10% 손절률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네이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부, 이제 커머스 사업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검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성장성 자체가 다시금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7월에는 서치 GDP라고 하는 GPT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네. 영어라서.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올라갈 거고 서치 GPT가 이제 7월에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 줄까요? 일단 거의 뭐 바닥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시작을 하면 광고 쪽에서의 어떤 매출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서치 GPT 부분이 일단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검색 엔진 자체에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커머스라든지 여러 쪽에 이익 부분도 일단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컨텐츠 부분인데요. 컨텐츠 부분은 라인망가를 이제 2022년 3월 달에 인수를 일단 한 이북 재팬 이쪽하고 이제 통합하는 요 작업 자체가 올해 일단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이버페이가 최근 들어서 삼성페이하고 이제 협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쪽에서 핀테크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 사업 부분의 이익 성장세 자체가 올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달에 20만 원을 조금 돌파해서 위로 갈까 싶었는데 조금 눌렸다가 오늘 다시 오랜만에 좀 20만 원을 뚫었는데 네. 지금 가격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바로 좀 담아볼까요? 예,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차트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리기 시작을 한 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그 부분의 추세를 돌파를 이미 해놓은 상태죠. 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반등 자체가 이전 저점보다는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돌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지나가는 목표가를 한 2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한 18만 5천 원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15% 정도를 보고 좀 접근을 해보자 우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정경민 차장의 데브시스터즈, 조윤석 센터장, 동진 세미캠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네이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미리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라운텍 4% 강세로 출발해서 1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주산업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 만료를 기점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료 곡물주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오늘 9% 불기둥을 뿜어내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13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하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4월 28일에 코스닥에 입성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기술력과 레퍼런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방 산업 성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5%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4만 주 가까운 거래량 동반하면서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 2.2%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입니다. 전장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 관련 사업,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한데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6% 강세로 정규장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5.5% 상승하면서 4,6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입니다.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역시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TX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강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4월 26일 고점을 찍고요. 이후 흘러내리다가 오늘 다시 8% 양봉을 그려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900억 이상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10,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 슈어소프트테크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후문으로 들은 얘기로는 판교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뭐 쏙쏙된 말로 좀 기가 막힌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들려왔습니다. 뭐 자동차와 국방, 우주항공, 원전, 뭐 철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전문 기업이고요. 뭐 코드나 모델 이런 쪽에 좀 검증을 주로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을 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좀 불허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DX 사업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사실상 현대차의 신사업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의 좀 투자가 조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고요. 특히나 이제 ADAS와 이제 ECU 제어 뭐 이런 쪽은 사실상 거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좀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좀 그러니까 지속성을 좀 보이기에는 좀 너무 좀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시가총액도 4,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 뭐 회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조금씩 이 수급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뭐 참고를 해봤을 때는 지금 한 7,000원 초반 정도 그리고 내일장도 좀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7,000원대에 좀 매매에 대한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하신다면 저는 향후 좀 좋은 수익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강점이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만나봤고요. 유니트론텍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니트론텍은 사실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뭐 동남아나 이제 이런 중국 쪽 그리고 여러 이제 완성차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뭐 밸류도 굉장히 싸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8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벤츠가 얘기를 했었던 OLED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를 타고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시간에서 아주 초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글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종목군과 함께 밸류를 맞춰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두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기분 좋게 거래됐고 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종합지수 현재 1.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선전 역시 0.4% 올라왔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며 1.3%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분기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 시행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금융, 인프라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우려에 방산 테마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수출입 지표와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일 개장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조금 전 독일의 3월 산업 생산이 발표됐죠. 시장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종 산업 생산이 전월비 3% 넘게 빠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까크는 현재 0.1% 상승 출발했습니다. 내일 프랑스는 무역 수지와 수출입 지표,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발표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아시아 증시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뉴욕 경제 클럽 행사에 출석합니다. 매파에 분류되는 윌리엄스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포트폴리오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